이번 순서는 윤동혁 프로듀서와 함께하겠습니다. 한중의 삼국의 흥미진진한 김치 이야기. 지난 시간에는 풀뿌리 김치와 명품 김치 대단했었는데요. 오늘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종주국의 위상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김치. 중국과 일본에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특화 김치를 화면으로 맛보여 드리겠습니다. 네, 일본 TV의 김치 특집 프로그램입니다. 워낙 먹는 소재를 많이 다루기도 하지만 김치 정말 관심이 지대해서 자주 다루고 그때마다 출연해서 그 김치의 기능성을 설명해 주시는 정대성 교수, 김치 전도사입니다. 지금 사회자가 유산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무지는 1g에 유산균 20만 개, 김치 1g에는 몇 개나 들어있는지 아시겠는가? 끝없이 펼쳐지다가 다들 놀라 쓰러집니다. 얼마냐? 8억 개. 1g에. 그러니까 그럼 실제로 비교해보자. 요게 김치 1g이다. 이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을 단무지로 섭취하려면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? 자,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. 저만큼을 먹어야. 아이고, 이게 저 단무지 효과 없네요. 네, 정 교수께서 김치의 기능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보세요. 섭취 칼로리로 보면 한국 여대생들이 훨씬 일본 여대생들보다 많습니다. 그런데 체지방은 2.7kg이나 적고 내장 비만도 2.2kg이나 적습니다. 그게 다 김치 때문이다. 그렇게 설명하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역시 김치가 훌륭한 식품이다 알 수 있고요. 지금 뭐 김치, 일본 사람들 김치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처음 김치가 퍼져나갈 때는 이 불고기집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. 그 김치를 일본 최초로 공장 김치 개발하신 분이 바로 정대성 교수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정 교수는 이제 이런 김치를 뛰어넘어야 한다. 불고기의 반찬거리가 아니라 보약김치 만들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. 물론 그거는 대량 생산해서 대량 판매하기는 좀 어려운 법입니다만 부분적으로 그 고급한 것을 하면은 한국의 김치하는 게 가치가 전반적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. 한국은 김치에서 약성 김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. 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중 하나죠. 요즘 저거 훔쳐가는 흉악한 도둑들 많다고 합니다. 인삼. 이 꽃이 활짝 필 때 인삼밭에 가보면 아주 황홀할 정도로 예쁘네요. 눈이 부시죠. 저 빨간 것이 꽃이기도 하고 씨앗인데 인삼은 예로부터 그 뿌리가 영약으로 알려져 있고 수삼이나 백삼보다 이렇게 잘생긴 인삼을 푹 쪄서 홍삼으로 만들 때 그 가치가 몇십 배 더 뛰어오릅니다. 기능도 좋아지고요. 그러나 그 이 홍삼으로 찌는 그 기술도 그렇고 특수한 찜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홍삼은 특수계층에서나 먹는 고급 건강식품이 되고 말았는데 그 비싼 재료를 가지고 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홍삼으로요? 홍삼김치. 그런데 이게 홍삼김치 만들려면 1년 내내 인삼 보관해야 하는 냉장 기술이 있어야 한답니다. 그러니까 언제든지 인삼을 꺼내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또 저 황토방. 1차 찜질을 마치고 온 인삼들이 그 황토와 맥반석으로 만든 이 방에서 2차 찜질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온도와 시간은 물론 비밀이고요. 명품 김치 소개해 드릴 때 무슨 그 김치에 전복이 다 들어가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떻습니까? 홍삼하고 전복하고. 홍삼이 김치의 주재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아이고. 자, 그러면 홍삼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겠습니다. 전복과 마찬가지로 김치의 부재료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깝긴 하지만은 알맞게 썰어야 하겠죠. 일반적으로 홍삼은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오래 달여서 그 물을 먹는 것 아닙니까? 이것도 기술이랍니다. 부드럽게 칼로 썰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나중에 김치와 함께 씹힐 때 딱딱하거나 질겨도 문제고 너무 쉽게 뭉개져 버려도 좋지 않고요. 그렇죠. 또 홍삼김치에 고민이 있습니다. 김치의 부재료들이 제각기 그 냄새로는 한가락씩들 하지 않습니까? 어떤 재료를 얼만큼 써야 홍삼의 향내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느냐. 그러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 홍삼김치라고 해서 홍삼을 그냥 김치 양념에 버무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부재료들, 여러 가지 부재료들과 홍삼이 거칠 것 다 거쳐서 비로소 합쳐지는 것입니다.
그러니까 이곳의 홍성김치도 생채김치와 마찬가지로 기능성 동약김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료가 우리 농산물 그리고 또 유기농 제품들입니다. 단 한 가지 인삼은 준 유기농 제품. 그 준 유기농이 홍삼으로 찌는 과정에서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이 모두 소멸되어 버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180가지나 되는 잔류농약 검사에서 단 한 가지도 검출되지 않았다니까 해외 시장 어디에 수출해도 기능성 명품 김치로 지금까지 손색이 중국 없게 됩니다. 시장은 그 홍삼이 약재로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삼이 수출이 되지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은 김치에 홍삼을 넣었을 경우에 약재가 아닌 식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간편하게 또 저렴하게 홍삼을 먹을 수 있는 물론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 홍삼이 수출되고 있긴 합니다만 통관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음식 속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더 간편하게 손쉽게 우리 홍삼과 김치를 외국인들에게도 맛보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. 물론 그 재료 확보와 대량 생산이라는 난제를 양 어깨에 그 짊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? 느낌 좋지 않습니까? 네. 홍삼 김치가 빨리 그 국내외에서 찬사를 받을 날이 왔으면 합니다. 예, 중국, 일본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김치 종주국의 특별한 김치였습니다. 예, 잘 봤습니다. 자,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